안녕 내 사랑 병오년을 맞이함과 동시에 그간 명주님들께서 준비해왔거나 혹은 생각해오던 것들이 있을 텐데요. 이것을 과연 하게 될까 혹은 단념하게 될까 하고 고민되시는 명주님들 계실 거예요. 이거 제가 오늘 명리에서 말하는 내용으로 풀어서 별해드리겠습니다. 그저 사주에서 두 글자만 보고 병오년과의 절대적인 기운의 관계만 보면 되거든요. 숨이 멎을 만큼 안녕하세요. 색다른 시선의 사주팔자 별의당의 공리입니다. 오늘은 새해 첫 콘텐츠라서 그동안 학습시킨 AI 음성이 아닌 제 찐 목소리로 인사드립니다. 올해부터는 저도 약간의 목표를 세워서 음성에 대해서는 AI를 조금씩은 줄여볼까 하는데요. 사실 AI 음성이 발음도 정확하고 빠른 편이라 좋아요. 다만 말의 뉘앙스라고 하는 완급과 강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끔 한 번씩은 제 목소리로 인사드릴까 하며 제가 말이 느린 편은 아닌데 신중하게 하려는 편이라 콘텐츠가 조금 길어지진 않을까 하는 우려는 조금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소박하게 여기까지만 제 목소리로 진행되고요. 이 뒤쪽은 기존에 친숙하던 그 AI 음성이 나올 예정입니다. 이 부분까지는 감안과 양해 부탁드리면서 오늘도 명주님들의 구독과 좋아요 요청드리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I miss you 숨이 멎을 만큼 보고 싶어 오늘 별해드릴 내용부터 서둘러 소개드리자면 올해 내가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 이 계획에 대해서 하게 될까 못하게 될까, 그리고 이건 왜 그런 걸까 하는 내용인데요. 사실 알고 보면 쉬운데 모르니까 어려울 뿐인 주제입니다. 이건 바로 사주에서 여러 번 강조해도 모자른 월주인데요. 작년에는 제가 별해당 운영을 시작하며 월지의 중요성에 대해 한 번쯤 별해드렸는데 올해에는 1년 지났기에 월간을 추가하여 월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뭐 글자 하나 추가되었다고 복잡해지진 않기에 부담 없이 함께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명리에 대한 이해가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고 깊이가 있으신 분들은 신선함을 찾는 것이 아니시라면 서둘러 뒤로 가기를 눌러주셔도 괜찮습니다. 길어 우선 사주팔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글자는 월지인데요. 이건 내가 태어난 월이죠. 오늘로 보면 을사년의 피날레, 바로 기축월이잖아요. 그럼 이번 달 입춘이 오기 전에 태어나신 명주님들은 연주가 을사년, 그리고 월주가 기축월이 됩니다. 일주는 일별로 달라지고 이에 따라 시주 또한 달라지니 여긴 패스할게요. 그럼 왜 월지가 중요한가를 보면요. 사주 금묘화실상 보편적으로 15년을 기준하여 시기를 나누는데요. 이 기준으로는 월주가 16부터 30살까지입니다. 명리가 한창인 시절로 보면 사회적 자립시기인 거죠. 물론 현재로 보면 100세 시대라고 하여 평균 수명이 늘었기에 15년이 아닌 20년 정도로 확대해서 보곤 합니다. 근데 어떤 기간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명주의 사회적 활동이 상승하는 창천의 시기는 맞아요. 때문에 과거에도 현재에도 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그리고 월지 위에 있는 청간, 월간이라고 하는데 이 또한 중요합니다. 제가 보통 청간은 하늘의 뜻이라고 하잖아요. 하늘에서 나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는지, 어떠한 것을 하라고 하는지와 같은데 주객을 바꿔보면 내가 하늘에 어떠한 것을 하고자 하는지를 밝히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월지와 월간을 합쳐서 월주, 계절의 기둥이라고 하는 거죠. 이 계절의 기둥은 사회적 기둥이기도 하니 인생 전반에 걸쳐 크게 영향을 주는 부모로부터의 성장 환경, 명주의 사회적, 직업적 활동을 상징합니다. 때문에 제가 종종 사람의 그릇이라고 하는 격, 품격이라고 하죠. 그것이 월지이며 확대하면 월주라는 것이죠. 이제 조금 가볍지만 월주가 어째서 중요한지는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며 바로 다음으로 올해 병오년 이 시기가 각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별해드릴게요. I miss you 제발 제가 예시사주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쉬운 걸로 가져왔습니다. 갑인월에 태어난 명주의 병오년을 살펴볼게요. 일간과 일지 일단 전부 무시하셔도 되는데 일단 갑인월주인 명주님들은 깊게 참고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것을 언제나처럼 하나씩 풀기 전에 전제에 깔고 가야 하는 것은 이 갑인월주를 가진 명주가 병오년에 무엇을, 어떻게, 왜 해야 하는지입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였는가와 같은 육하원칙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여기 갑인에게 병호는 식상기둥의 12운성 사지입니다. 반대로 병호에게 갑인은 편인기둥의 장생지죠.
갑인월의 명주는 병원년의 청간의 편인도식이 뜨고 지지의 상관패인이 뜹니다. 청간부터 보면 목생화의 편인도식이니 명주가 가진 고뇌나 고민을 병화식신으로 풀어내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편인도식은 편인이 식신을 제압하는 형국이라 이것을 풀어내는 게 쉽지 않아요. 보통 편인도식을 다 된 밥제 혹은 밥상을 엎는다 라고도 하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다던지요. 하지만 이것 또한 다르게 보면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열정적으로 몰입하여 한다고도 봅니다. 예를 들어 음악이나 미술 혹은 집필과 같은 창작 활동을 한다던지 영업이라면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 것, 그것에 대해 목표를 세우고 집중하라는 뜻이 내려온 것이며 집중하겠다는 뜻을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보니 꽤나 흥미롭죠? 이것을 이제 현실의 영역인 지지로 또 보면 상관패인입니다. 인호반합의 목생화 그리고 상관패인이죠. 편인이라는 기회나 임기응변, 융통, 처세와 같은 기운이 상관의 전위적이면서도 활발하게 드러나는 쇼잉과도 같은 모습으로 발현된다고 보는 거죠. 현실에서요. 그리고 12운성까지 보면 장생지의 마음이 강하고 순수한데 그것이 또 사지의 단호함이나 집요함, 치열함의 기운까지 동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갑인월의 명주가 병호년에 자신의 인생에서 스트레스와 중압감을 이겨내고자 하여 아주 치열하게 본인을 드러낼 것입니다. 기회를 성공으로 전환하기 위해서요. 이 또한 상당히 흥미롭죠? 그럼 이제 여기서 깊이를 가져가면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건데요. 일단 갑인월주의 명주는 병호년에 합니다. 무조건 하죠. 근데 이게 길할지 흉할지 이것이 중요하죠. 하긴 하는데 그 하는 것이 길하게 가는지 흉하게 가는지는 최소한 일주를 넣어봐야 하며 당연히 원국 전체와 대운까지 조합을 해봐야 합니다. 근데 이런 거 없이 그냥 다 알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솔직히 사자가 아닌 진짜 신의 능력을 내려받은 영역으로 볼 수 있겠지요. 아, 이 신의 능력은 제가 얼마 전에 소름 돋을 정도의 체험에서 기인했기에 진정한 실력이라는 게 있긴 있더라고요. 겨울바람이 다시 스며든 갑인월로만 보면 너무 간단한가요? 다른 것도 하나 짧게 해보겠습니다. 이건 얼마 전에 사주 보러 방문한 제 지인의 월주인데요. 정해월입니다. 이분은 흘러온 삶을 가까이서 지켜봐왔기에 어느 정도 흐름을 알고 있는데요. 작년 을사년에 이직하고 현재까지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죠. 근데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그만둘지 말지 고민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작년부터 보면 청간의 목생화, 편인도식인데 정화를 생해주기에 을목은 조금 약합니다. 이는 거대한 압박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귀찮고 불편하게 식신을 생하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일하라고 슬며시 압박을 넣는 건데 지지를 보면요. 사해충입니다. 해수 정인이 사화 겁재와 충을 하는데요. 뿌리를 보니 사화가 훨씬 더 강합니다. 편하게 보면 약간의 무리수이며 무턱댐이죠. 이것으로 인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니 버티지 않고 나온 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올 병원년을 보면요. 청간 겁재끼리부터 기세가 장난이 아닌데요. 맞습니다. 사회적 영역에서 만난 태양의 갑주죠. 재물이건 인맥이건 얻어내라는 하늘의 뜻이 내려온 시기인 거죠. 근데 여기 지지의 해수 편관이 절지이고 오화 비견이 걸록지니 뿌리대조를 해보면 오화가 강대하죠. 수국화인데도 해수가 오화 비견을 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편관의 절지, 바로 난관을 헤쳐나가는 융통성보다는 나의 기세를 우선하여 추진력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며 해수가 하늘의 힘을 받는 시기, 이때 변화가 찾아올 겁니다. 물론 관성이기의 여명에서는 배우자와 같은 이성이기도 한데 상담해보니 그보다는 직업에 가까웠어요. 바로 다시 찾아올 이직이나 퇴직과도 같은 거죠. 이 역시 현재는 마땅치 않아 계획만, 마음만 가지고 있음을 상담 시에 확인했던 내용입니다. 이거 명주님들께서 생각했던 것이나 기대했던 것보다도 더욱 흥미롭지 않나요? 멈춰버린 시간 속에서 명리에서 중요한 것은 절대성과 상대성입니다. 절대성이라는 것은 가지고 있고 맞이하는 기운에 대한 절대적인 영향이고요. 상대성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고 숨어있는 기운에 대한 상대적인 영향입니다. 그중 오늘은 절대성에 대한 영역을 본 것이죠. 근데 이 절대성은 대운이라면 10년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이라는 대운을 월주와 대조해보면 그 기간의 흐름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 세운을 다시 넣어보면 그 해의 방향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거죠. 만약 대운이 나를 어렵게 한다면 세운에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거고 반대인 경우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의 대운이 전부 최악이었습니다. 라는 것은 오류의 가능성이 높은데요. 다만 사람의 기억이랑의 기흉만 기억하지 중도는 기억하지 않기에 이해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명주님들의 계절인 월주와 병호년을 대조해보시고 내가 올해 계획대로 하게 될까? 아니면 계획이 무산될까 하는 것들을 천천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연초기에 잠깐이라도 마음과 시간의 여유를 갖기 참 괜찮은 시절이잖아요. 그럼 다음에는 오늘 봤던 절대성 말고 상대성으로 볼 수 있는 흥미로운 기운 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별해당 명주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 내 사랑 겨울바람이 다시 스며드네 창밖엔 하얗게 눈이 내려 우리 처음 만난 그날처럼 네가 내 손을 잡아주던 그 온기만 남아 I miss you 숨이 멎을 만큼 보고 싶어 눈송이처럼 조용히 사라져간 너 I miss you 제발 돌아와줘 이 추운 계절이 나를 삼키기 전에 첫눈이 오면 돌아본다고 했던 그 약속이 아직도 귀에 맴돌아 근데 너는 없고 나만 덜덜 떨며 서 있어 이 눈처럼 언젠가 녹아버릴 텐데 네가 없는 겨울은 너무 길어 I miss you 가슴이 시려서 자꾸 네 이름을 불러 눈처럼 내려앉은 그리움만 쌓여가 I miss you 조금만 더 버텨볼게 네가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이 푸른 기대를 안고 눈이 내리면 우리였던 모든 날들이 하얗게 덮여서 더 선명해져 숨을 쉴 때마다 네 향기가 스며들고 멈춰버린 시간 속에서 나 혼자만 계속 늙어가 I miss you 이제는 눈물마저 얼어붙을 만큼 너 없이 맞는 겨울이 너무 차가워 I miss you 돌아와도 돼 늦지 않았으니까 봄이 오기 전에 제발 내 손 다시 잡아줘 눈이 녹으면 너도 조금씩 돌아올까